할머니. 나가나? 예. 집엔 안 내려가고? 처지가 이런데 어떻게 내려가요? 이따 저녁에 올게요. 야. 할아버지와 할머니 단둘이 꾸려가는 여인숙. 허름한 모양새만큼이나 이곳엔 조금은 특별한 사람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아예 안 나갈 거야? 어? 아 왜요 할아버지? 아침인데 방 안 내놓으라고 그래? 모른 날 어디 가요? 며칠 더 묵을 거예요. 이런 그래 아이고 에이. 아유 언제나 한 2년 이제 들어야 오르게 해가 바뀌긴 해. 다른 그만이 안 돼도. 그리고 이제 손님은 뭐 좋은 손님 안 오고 그저 이 손님 보통 손님으로 와요. 그죠? 이 없는 사람이 많이 오지. 오갈 데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둥지에도 새해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저희들은 갓난아기 때 먼에 버려졌고 엄마 아빠 얼굴도 모른 채 지금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아침 일찍 여인숙을 나와서 일을 시작한 창희와 희정이는 껌파리 소년들입니다.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업을 구하려고 고향을 떠나왔지만 좀처럼 일이 풀리지 않는 춘봉 씨. 정식이죠? 정식이 있어요? 네? 나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형, 어떡하지? 이따가 라면이나 사가자. 응? 괜찮지? 모두가 희망에 찬 새. 그러나 창희와 희정이의 마음은 외롭고 쓸쓸하기만 합니다. 이봐 뭐래? 밥 줘. 아유, 배고파 죽겠어 이거. 알았구마요. 아이고 내 앉으면 좋을 있고. 아이고 조금만 기다리시소. 그래. 아이고. 아이고. 저녁 무렵 투숙객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이래오나. 수고들 했다 추운데. 아이고. 그럼 살았나? 아니요. 에이구 추운데. 버떡 올라가 그래. 예. 아이고 춥구만. 불쌍고 아들이 얌전하고 어리도 시키는 말을 잘 듣고 내 시래기 같은 저런 것도 제가 좀 갖다 부으면 그대로 주고 그리고 또 이따가 임금이 나와가지고 파주소 갔거든. 가니 그래 조율을 해보니 야들 어리도 나쁜 아들이 아니고 불쌍한 아들이 할머니가 야들 좀 도와주고 하락해요. 그래 빨래도 씻고 입히고 또 양발도 없으면 주고 네이도 입히고 옷도 이제 우리 손주들이 등 입히고 밥도 해주고 그랬어요. 우와, 형 물 다 끓었다. 알았어. 우와, 아우 배고파. 빨리빨리 좀 해봐. 기다려.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진짜. 빨리빨리 좀 해봐. 기다려. 맛있겠다. 밥 먹을러 가나? 네. 예. 이거 또 라면이고. 에이? 아이고 자, 이거 먹고 배고프면 더 달라해라. 고맙습니다. 우와, 떡국이다. 아야. 왜? 알았어. 라면도 먹고. 천천히 먹어.
천천히들 먹거라잉. 네, 잘 먹겠습니다. 야. 장희와 희정이를 비롯해 여인숙에 묵고 있는 사람들에겐 길고도 지루한 겨울밤이 기포하고 있었습니다. 3층에 장기 투숙 중인 방 씨는 그날따라 밤늦도록 깨어 있었고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고. 나도 모르겠어. 갈 데는 없고 오라는 데는 없고. 아래층에서는 춘봉 씨가 신세 한탄을 하며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이나 마셔라. 아이고, 내 시장 갔다 올 거마요. 그 돼지고기나 한 근 사와. 아이고, 알았구마요. 다들 일어났는 거. 아이고. 다음 날 아침 시장에 가려던 할머니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챙일 방구석에서 잠만 자고. 이거 얘 뭐고? 야야, 너희들 안 일어나나? 어이? 아침들 안 먹나? 어이? 어이야, 더들 자거라. 아이고, 춥구만. 아이고, 이 냄새. 아이고야, 도대체 이 소주를 몇 병을 마셨는 거? 어이? 아이고야,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방광이 댕김이 마음이 왠지 좀 불안해서 손님을 나가시라고 다 하고 다 나가고 그래 시방만 남은 거 보고 내가 고기 사러 갔어요. 남아있는 투숙객 모두가 잠들어 있는 사이 3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여인숙 3층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복도를 따라서 연기가 1층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지? 어? 아니 이거 화재 출동, 용산구 동자동 10번지 서정여인숙 내 화재 출동. 투숙객이 많으니까 인명구조에 우선하도록. 새해 연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있던 대원들의 총 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불을 발견한 노부부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살림살이를 꺼내는 일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방 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복도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불이야! 방 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창문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엔 화염을 피할 수 있는 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불이야! 건물이 3층 건물이니까
1조는 2,500원, 2조는 3조로 올라가. 그 3조는 날을 따라서 사다리 전개를 하도록.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희정아, 일어나. 희정아, 일어나.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긴장했습니다. 이 불길 어디쯤에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저거 가지고 나가야 방에 뭐가 있어서 가지고 나가려고 방에 들어오니 연기가 칵 차요. 연기가 무슨 여기 툭 자빠져졌어요. 자빠져지는데 밖에서 구조 아저씨가 소방대원 아저씨가 와가지고 할머니 뭐 하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차다가 나가려고 왔다고 이러니 할머니 죽는다고 여기는 개안에 있기네 나오시라고 1층 그냥 개안에 우리 때문에 개안에 있기네 소방대원 때문에 개안에 나오라고 하면 나를 바닥 들고 안고 나갔어요. 좁은 골목, 뿜어져 나온 물이 바닥에 닿으면 그대로 얼어버릴 정도의 강추위. 그야말로 악조건이었습니다. 오래된 목자 건물이라 가지고 불길이 금방이라도 건물 뒤덮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통로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통로에는 연기도 가득 차 있었고 그다음에 비상구등 표시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진입해가지고 혹시 나오지 못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2층 수색조는 오래지 않아 춘봉 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춘봉 씨는 밤새 마신 술 때문에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조 상황 보고. 현재 상병 구조하고 대응들이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방이 8개인데 각 방마다 구조대원 배치하고 특히 그 도개된 잔해물의 인명 검색에 만전을 기하도록. 괜찮아? 화재 진압으로 연기가 어느 정도 가신 뒤에야 비로소 대원들은 3층 난간에 엎드려 있던 방 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불길이 가장 거셌던 3층을 샅샅이 수색하던 중 이거! 여기 사람 있다! 사람! 창희와 희정이에게서 전해오는 여린 숨결이 조금 더 버텨주기만을 바라며 대원들은 서둘러 연기 속을 벗어났습니다. 번쩍거리는 도시의 그늘에서 잿더미로 변해버린 여인 속엔 더 이상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그 화재 진압이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에 있던 6명 모두를 무사히 구해내서 천만다행입니다.
근데 아직도 서울 하늘에 이런 시설을, 노후한 시설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비상구라든지 전기시설을 살펴서 이런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자가 주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500원 걸었다. 500원? 좋지. 잘 먹으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재한이가 이겼다! 이제 내라. 아, 왜 나는 맨날 지기만 하노? 그래, 너 떡볶이 살게. 어린 시절엔 누구나 그렇듯 재환이 역시 못 말리는 개구장입니다. 내 솜씨 어떻노? 재한이 니는 못한 게 없네? 못한 게지 뭐. 재한아, 이길라 와봐라. 재한아. 와, 돈 더 달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저쪽 좀 봐라, 저쪽에. 어디? 아, 저기. 내는 공주. 내는 삼겹살. 우리 또 한 번 더 500원 어때? 좋지. 공주야! 공주야! 어? 그냥 가네? 내가 뭐랬노? 잘 보그래. 삼겹살! 내 여기 있다! 응? 니 씨가 뭐라 했노? 내 가면 안 둘 끼냐? 빨리 500원 내라. 아, 지 그게 문제가. 빨리 도망가자! 야! 니 거기 안 쓰나? 학교 다녔습니다. 어제 왔나? 예, 바깥에 춥지? 예, 오늘 별일 없었고 예, 학원도 안 때묻지? 예. 응. 추워라. 재한아, 네? 네 용돈은? 용돈요. 얼마 남았노? 뭐든지 자신감이 넘치는 재환이도 용돈 얘기만 나오면 할 말이 없습니다. 500원만 남았나? 씀씀이가 좀 해픈 편이라 용돈이 남아날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유, 정말 못 말리겠다. 재한아, 이번에 나한테 간다. 똑바로 못 차나? 에이. 여긴데. 누구? 내다, 형님이다. 이건 우리들 건데요. 이건 누구들 거라고 어디 쓰여있노? 형님이 아파트 주에서. 빨리 갖고 가야 됩니다. 알았다, 받아래. 와, 글로 찹니까? 어디 있노? 저기 있다. 어디? 저기. 저거 안 갖고 가면 우리 형이 가만히 안 둘긴데. 그 전에 여기 사다리 놔뒀었는데 누가 치웠나 보다. 그럼 있잖아. 뛰어내릴 수도 없고. 큰일 났다. 걱정 마리. 내가 내려가서 가져올 기다. 그게 무슨 말이고? 내가 뛰내릴 수 있다니까. 거짓말 마라. 내가 뛰내리면 못 잡히고. 그래, 좋다. 그래, 또 1,000원 걸었다. 1,000원? 니 참말이지? 그래, 한번 해봐라. 재한이가요 뛰어낼 수 있다고 해가지고요 준호가 그러면 내가 1,000원 줄 테니까 뛰어내려 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도 재한이는 친구들과 내기를 하면 늘 자신만만해.
해서요. 우리는 재한이가 뛰는 것을 보려고 했어요. 재한아, 찬물로 뛰내리기가. 아무 걱정 마해. 친구들이 말릴수록 재환이는 더욱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겁을 내는 친구들에게 용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뽐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먹지 마라. 재한아, 아니 괜찮나? 어이? 우리는 올라가면 꼭 쳐주는데. 준호학원 차원도 받고 싶었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어서 거기 가서 뛰려고 했는데 별로 높지도 않아서 뛰었는데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야, 지금 빨리 가서 사람 데리고 오자. 쓰러진 재환이가 일어날 줄 모르자 친구들은 누군가 도와줄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도와주세요. 무슨 일인데? 제 친구가 저기에서 빠졌는데요. 뭐라고? 어디서? 여기 깨어버렸어요. 빨리 가보자. 여기에요. 야, 저거 저거 떨어지노? 몰라고 뛰어내렸는데요. 뭐라고? 여기서 떨어졌단 말이가? 네. 야야, 니 개안나? 자초지종을 들은 청년은 재환이의 부상이 심상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 전화했나? 아직 안. 내 포터 지나고 올 테니까 너 잘 지키고 있어라. 알았지? 네. 그래. 아 여보세요? 그 119죠? 아 예. 여기 그 삼방초등학교 옆에 그 하천에 아 예 거기에 그 지금 아가 하나 떨어지는데 그 많이 다친 모양입니다. 그 빨리 좀 오이소. 내가 여기 내려가 볼 테니까네. 너는 그 119 아저씨들 오면 있다 이가. 이거 버뜩 불러라. 알았지? 네. 그래 빨리 갔다 온나. 아이. 아유, 야, 니 어디가 제일 아프노? 어? 다리가? 아유, 다리가 빠진 겁네 이거. 아이, 그냥 겁먹지 말고 그 119 아저씨한테 내가 신고했으니까네. 보자, 기다. 내하고 가만히 있자. 그냥. 아유, 빨리 오지 마이소. 아유, 이거 저 짬 믿든자 이거. 네, 어떻습니까? 다리를 못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아, 못 움직이고 있어요. 예. 주변 사거리 준비하고. 하천의 높이가 4, 5m. 어른이 뛰어내려도 많이 다치는 높이인데 어린 아가 돈 1,000원 때문에 뛰어내렸다는 것이 참 믿기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애를 불러보니까 아가 너무 조용하길래 아, 많이 다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삼아라. 아유, 걔한테. 좀 삼아라. 빨리 좀 오시오. 걔한테. 딴 데 아픈 데는 없나? 됐다, 가만히 있어라. 다 돼간다. 조금만 참아라. 아유. 날씨 나러 보니까야 다리가 부러져 있어. 구멍을 해갖고 다리를 고정하고 또 딴 데 다리 말고 어디 아픈 데 없냐고 물어보니까 아픈 데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널뛰면서 목이나 허리에 충격을 받아서 그 생각하여 목 보호대나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겠습니다. 자로 조금만 더. 자로. 재환이가 다리의 통증만을 호소했지만 대원들은 추락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상에 대비한 응급처치를 마치고 곧바로 이송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 올리고! 친구들에게 뽐도 내고 1,000원도 찾아려는 욕심에 뛰어내린 재환이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안으로! 풀어주고. 야, 니 귀찮나? 내가 괜히 얘기하자고 해서 미안하대. 나한테 꼭 1,000원 줘야 된대. 그 일이 있고부터는 제 시간에 안 들어오고 이러면 너무 '너무 걱정이 돼 갖고 가슴에 철렁철렁 내려앉는 것 같고, 또 딴 데 다리 말고 어디 아픈 데 없냐고 물어보니까 아픈 데는 없다고 했습니다. 걱정이 돼갖고 가슴에 촥 철렁철렁 내려앉는 것 같고, '너무 걱정이 돼 갖고 가슴에 촥 내려앉는 것 같고,
병원에 한 달이나 입원을 해갖고 있으면서 지 고생 내 고생 했으면서 무슨 일이 좀 있으면 조금 이래 직선적이게 말고 조금 생각해서 했으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엄마의 마음입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 재환이는 6학년이 됩니다. 여전히 개구장이 틀을 벗지는 못했지만 예전처럼 무모한 장난은 하지 않습니다. 긴 이 겨울이 지나면 재환이는 그 훌쩍 자란 키만큼 조금은 의젓해진 모습으로 친구들과 다시 만날 것입니다. 얼음 낚시의 묘미가 가득한 겨울 저수지. 그곳에 가면은 일상을 벗어난 낚시꾼들의 설레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아. 그래? 가장 올 때는 이런 구명조끼를 준비해야 돼요. 좋으시죠? 같이 가. 혼자 가지 말고. 이상하다. 어이, 왜요? 미끼 좀 줘. 미끼요? 지렁이 좀 줘봐. 낚시하러 와서 미끼를 안 갖고 와요? 아. 있어요. 아, 참. 그나저나 예. 어제만큼만 잡혔으면 좋겠어. 아, 형님도 욕심이 너무 많으시네. 그래? 오늘은요, 그냥 우리 매운탕거리나 딱 챙기자고요. 아이, 그러세? 그래요. 그래. 네. 이제 시작해볼까? 작년에도 이 저수지에서 재미를 본 최인배 씨 일행은 쏠쏠했던 손맛을 되새기며 내심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왔다, 왔어. 야, 이거 왔다. 왔어. 야, 크다. 이야. 아, 야, 이렇게 고기가 안 잡혀. 포인트를 잘못 잡았나봐. 아, 참. 아니 형님 왜 자리 옮기려고요? 그래요. 아, 형님, 그만 좀 무시할 거래. 고기 다 달아가겠네, 참. 아, 알았어. 딴 사람들은 찰 잡더라고. 근데 나만 이제 한 마리도 못 잡고 쬐만한 피엠이 한 마리 잡았단 말이야. 걔 놔두고 있는데 이제 세 사람이 막걸리를 한 잔씩 했다고 거기서. 그러면서 나보고 원래 저는 술을 못 먹거든요. 이제 술을 한 잔 하면 잡나 그래. 야, 때려 죽여도 난 술을 안 먹는다고. 너희나 많이 먹고 붕어나 많이 잡으라고 이제 그러고 앉아있는데. 인근에 사는 종현 씨가 나타난 것은 오전 10시경. 야, 그나저나 이거 날씨가 너무 많이 풀렸는데. 그 시각 저수지에는 최 씨 일행만이 눈에 띌 뿐이었습니다. 어이씨, 불안한데. 다 이러는 거 아니야 혹시? 아저씨! 아저씨! 형님, 저기 저 사람 아는 사람이요? 아니. 그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거기 얼음 괜찮아요? 꽉꽉 얼었습니까? 네, 괜찮아요. 예. 얼음에 들어가 보니까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두꺼워서 갈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 얇아가지고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망설였어요. 서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그런데 저 가운데쯤에 네 분이서 낚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양반들도 나이는 드신 분들이고 보니까 뵌 분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들어갔어요.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오. 그나저나 가운데 얼음 좀 괜찮나요? 글쎄,
우리가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끄떡 없었거든요. 하늘에 날씨가 많이 풀려서요. 바깥 얼음이 많이 녹았더라고요. 뭐 오전까지는 괜찮겠죠 뭐. 그렇겠죠 뭐. 그나저나 거기 좀 어떻게 잡았습니까? 서너 마리 잡았는데 좀 더 기다려봐야죠. 예, 많이 잡히겠죠 뭐. 예, 저, 예. 괜찮으시다면 같이 낚시 좀 하고 싶은데. 아이, 그러세요? 예, 같이 감사합니다. 합시다. 예. 많이 잡으세요. 예. 오전 내내 푸근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저수지에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왔다. 오야. 꽤 큰데. 야, 이게 포인트 좋은데요. 이야. 면탕거리 충분히 나오겠는데. 그나저나 하늘이 왜 이렇게 햇볕이 쨍쨍 내리치나?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지? 혹시 이거 얼음 깨진 소리 아닙니까? 예? 얼음이 깨진다고요? 그러지 말고 어서 우리 챙겨갖고 나갑시다. 응? 어서 챙기자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수지를 빠져나가려면 못 잡아도 100m. 마음은 급했지만 무작정 달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자. 잠깐만. 왜요? 한꺼번에 다 움직이면 더 위험하니까 한 사람씩 움직이자고. 그러면요. 제가 구명조끼를 입었으니까 제가 앞장을 쓰겠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그게 좋겠구만. 조심해요. 네. 야, 이거. 언제야? 박수 잡아. 자, 잡아 이들을. 그렇지. 자, 내가 당긴다. 다행히 구명조끼 덕택에 가라앉지는 않았지만 미끄러운 얼음판에서 이실을 끌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 힘내라. 안 되겠어요. 빠진 사람 구명조끼를 입었단 말이야. 입으니까 목 위는 나와 있었단 말이야. 나와 있는데 잡아당기니까 자꾸 얼음은 깨지지. 위에 있는 사람 미끄럽긴 하지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119로 신고를 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핸드폰을 들고 거기 지역번호 모르니까 옆에 사람한테 하나 물어보니까 0341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이제 119로 신고를 했죠. 야, 정신 차려! 조금만 참아야! 언제야? 아니, 지금 어디 가요? 아니, 이쪽으로 가면 좀 안전하니까 한번 가볼게요. 그쪽도 위험해요. 이리 와요. 얼음 속으로 빠져들어간 종현 씨는 구명조끼조차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빠진 분을 피해서 한쪽으로 가다 보니까 더 얇은 데로 갔는지 어디 저도 어떻게 같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처음에 빠지면서 빠지는데 얼음이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쫙 앞으로 쫙 가더라고요. 줄을 깨지면서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푹 들어가는데 팔을 확 벌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멍창 깨지게 이런 식으로요. 구멍이 난다던가 그러면 좀 안 좋잖아요. 그래갖고 팔을 벌리면서 깼는데 빠지면서 수심이 뭐 한길도 넘으니까 일단 수영을 했죠. 엉겹게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수영을 했는데 간신히 물 위로 올라온 종현 씨에게 한가닥 희망이 보였습니다. 물에 빠질 때 함께 떨어졌던 아이스박스가 눈에 띈 것입니다. 형님, 지금 뭐 하려고 그러세요? 이렇게라도 한번 가보려고 그래. 아니, 거기도 위험해요.
이번에는 몸집이 작은 최인배 씨가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서서 나오지는 못하겠고 아무래도 생각했을 때 온 전신에 얼음판에다 온 전신을 대면은 면적이 넓어지니까 아무래도 좀 빠지는 일이 적겠다고 의자까지 팔꿈치 다 대고 온 전신에 발바닥 이거 뭐고 전부 다 얼음에다 부착을 시키고 가방 한 번 밀어놓고 한 1, 2m 나오고 또 한 번 밀어놓고 1, 2m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최 씨도 무사히 저수지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두 사람이 빠져 있어요. 빨리 좀 구해주세요 지금. 이대원 얼른 좀 들어가 봐. 예. 하게 되는데. 안 되겠는데요. 그 얼음이 많이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무다리처럼 무척 흔들리는 상황이었고 쉽게 얼음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로프 하나만을 가지고 구조 활동을 한다는 것은 저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 파출소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성 소방파출소는 인원과 장비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 그동안 각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루어 왔습니다. 네, 사람 빠졌다고요? 어디요? 홍양저수지? 예, 알겠습니다. 곧 출동하겠습니다. 야, 홍양저수지에 사람이 빠졌대. 빨리 가야 되겠다. 이번처럼 순환 사고의 경우엔 스쿠버 단체가 지원 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근한 날씨였지만 얼음물 속에서 맞는 겨울바람은 살을 내는 듯했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물도 차고 그래갖고 한 2, 30분 지나니까 손발에 마비가 오더라고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움직일 수가 없고 그냥 얼음에 팔을 얹고 아이스박스 잡고 구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지원 요청한 인원이 현장으로 오는 동안 양 씨가 구조됐고 이제 저수지에는 물에 빠진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배를 이용해서 구조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근데 배를 구하게 되면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가죠. 종현 씨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체온이 내려가면서 의식까지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자, 땡겨! 땡겨! 계속! 체온 저하로 저수지를 벗어날 때까지도 두 사람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어봐. 대원들은 담요를 덮어주고 머리를 닦아줌으로써 체온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만 병원 갈 거예요? 날씨도 좋지만 일단은 안전한가 확인하고 얼음이 들어갔으면 해요. 요즘도 가끔 제가 한 번씩 가보거든요. 시간 나면 그때 구를 한번 가봤는데 근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뭐 얼음 확인 확실히 하시고 들어가셔서 낚시하시면 되겠고요. 그때 그 긴급한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주신 119 소방대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고 이후 대원들은 짬이 나면 저수지를 둘러보곤 합니다. 그동안 세워진 경고판에 구명밧줄까지 걸어놓았지만 왠지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밖에 안 되는데요. 오늘 많이 잡으셨어요? 왔어요. 네, 어른 새끼가 너무 이렇게 두껍지 않네요. 예. 조심해서 해야겠네요. 예. 얼음 낚시철이 끝나는 그날까지 낚시꾼들의 안전을 지키는 대원들의 발길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에이구, 맨날 저렇게 디비자에 배불떡이가 안 되나? 여보! 여보! 여보, 이제 그만 일 났어. 아이고, 와 자꾸 귀찮게 시기 그러잖노. 아이고, 뭐 일 안 하면 누가 뭐 먹여준답니까? 아이고, 이 허연 뱃살 좀 봐서 가뜩일 났어. 아이고 내 배가 뭐 니한테 뭐라 크더라. 와 자꾸 그러잖노 진짜로. 아이고. 청송에서도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시골 마을에서 사과 농사를 지는 박내성 씨. 경기를 한번 손볼까? 보자. 그날은 고장난 경운기를 고쳐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손을 좀 봐야 되겠네. 아이고. 보자. 아이고. 보자. 쉿. 아이고. 농사를 오래 짓다 보니 웬만한 농기계 고치는 일은 박내성 씨에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밭갈이 할 때 힘을 받아야 하는 체인을 새로 갈아 넣어야 올 농사도 그럭저럭 짓겠다 싶어 박내성 씨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만하면 됐지. 아이고. 어이, 저기 뭐고? 경기에 쓰고 이제 방치된 어떤 경기라서 이제 수리할 부분도 있고 이래가 보니까 체인이 너무 노후되고 이래가 교체를 했어요. 교체해 놔놓고 시운전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뭐 쇳가루 같은 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뭐 어디서 떨어지나 싶어서 이렇게 봤어요. 이게 어디서 떨어지는 거? 하나야 이리 좀 와봐라. 뭐 그럽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 아이고 체인에 손가락이 잘리겠다. 텐시라도 부를까요? 경운기 체인에 장갑이 말리면서 손가락이 잘려지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사고를 당했지만 박 씨는 이런 때일수록 침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여보세요? 상기 아빠. 예, 저 하나 엄마입니다. 우리 하나 아빠가 손가락이 잘렸거든요. 차 가지고 빨리 좀 와주세요. 청송으로 가야 됩니다. 빨리 와주세요. 큰일 났다. 무슨 일입니까? 아이고, 이 하나아빠가 손가락을 다치지 않았나? 이 버튼 갔다 올게. 아이고, 왜 이래 빨리 안 오나? 아이고 참말로 차가 빨리 와야 될 텐데. 아이고 상기 아빠 하나 붙잡고 있어. 하나 아빠 차가 왔습니다. 알았다. 아이고. 자, 버튼 온다. 아이고, 자, 빨리 타소.
친구 재열 씨의 차를 타고 박내선 씨는 일단 의료원이 있는 청송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빠져나가던 재열 씨는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니그 잘라진 손가락 어디 갔노? 손가락이 어? 한 아빠 손가락 어땠는겨? 글쎄 아까 그 장갑 안에 혹시 들어있는가? 그게 있어야 손가락 붙일 낀데. 안 되겠다. 자 다시 돌리자. 그래. 아이고. 봉합 수술을 하려면 당황해서 깜빡 잊었던 손가락을 다시 찾아와야 했습니다. 이 장갑이 어디 갔나? 왜 이리 안 보이노? 이가 괜찮아야 될 텐데. 찾았습니다. 손가락은요 장갑 속에 들어있어 갖고 찾기는 쉬웠는데 꺼내니까 이제 좀 보기가 많이 다쳐가 흉하대요. 흉한데 그래도 뭐 무서운 마음보다가는 이제 수술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손에 이제 이렇게 쥐고 그래 이제 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누구 계십니까? 큰일 났다. 근데 집 청송으로 간다 이가. 119 신고는 했습니까? 아직 못 했다. 다 했으면 내가 신고할 테니까. 그래 먼저 부터 가봐라. 여보세요? 여기 부남인데요. 우리 동네 사람이 손가락이 잘리갖고 트럭 타고 청소로 갔습니다. 예, 좀 도와주세요. 잘라진 손가락요? 들고 가십니다. 아니다. 참을만 하다. 걱정 말 그래. 아이고. 정파, 예, 정파 900. 여기 정파. 지금 접보된 환자 상태가 손가락이 절단된 상태. 얼마 전에도 손가락이 절단된 어린이를 대구까지 구급차로 이송하며 애를 먹었던 경험이 있는 대원들은 그때를 거울 삼아 본서에다 헬기 이송을 위한 지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경북 소방본부죠. 여기 안동 소방서인데요. 청송에서 손가락 절단 환자가 발생했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퇴원 시간이 가까워오거든요. 빨리 헬기를 좀 보내줘야 되겠는데요. 청송의 용전천으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현대병원이죠? 예, 여기 안동 소방서입니다. 전번에 손가락 절단 환자 수술을 했죠? 지금 헬기로 손가락 절단 환자가 곧 도착할 테니까 수술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지원 요청을 받은 독수리 1호가 청송을 향해 이륙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천천히. 손가락 한 개는 완전히 잘려진 상태였고 나머지 두 개는 거의 으스러진 상태였습니다. 환자 본인이 손을 꼭 잡고 왔기 때문에 지혈은 된 상태였고 잘려진 손가락은 부인이 다행히도 갖고 와서 그 뒤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 얘를 빼세요. 얘를 빼시고. 청송의료원에 도착한 대원들은
의료진과 함께 박 씨의 응급처치를 마치고 독수리 1호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자를까요? 예. 앰뷸런스 있나 모르겠네요. 우리 애기 아빠 손은 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빨리 병원에 가야 되니까 헬기 불러놨거든요. 금방 올 겁니다. 헬기까지 해. 빨리 갈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죠. 아이고, 뭐 헬기까지요? 뭐 막상 헬기가 오겠나 싶으면서도 뭐 기다리다 보니까 헬기 오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요. 뭐 참 손을 금방 다 고친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경북의 3대 오지라고 불리는 산골 청송에서 대구까지는 구급차로 3시간이요. 박 씨에게 독수리 1호는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25분 후면 대구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퇴근 시간, 대도시의 교통난을 생각하면 독수리 1호를 타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수술은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확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절단된 부위가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번, 3번 수지는 수술 후 상태가 양호하였으나 4번 수지는 접합 수술 후 10일 후에 정맥 폐쇄 현상으로 인하여 아깝게도 절단하는 상황에 속하는 환자였습니다. 산업사회 발달로 족지와 수지 등의 절단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불의의 사고의 경우 절단된 부분, 즉 잘린 부분을 저정거제에 싸서 얼음에 닿지 않게 차게 보관한 후에 빨리 119에 후송을 요청하여 현미경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병원으로 빨리 후송하는 게 제일 좋은 응급치료가 되겠습니다. 보통 6시간 내지 8시간이 제일 좋다고 되어 있으나 길게는 20시간까지 수술 성공한 사례를 저희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아직도 그때의 아픔이 남아있지만 당사자인 박내성 씨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비록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다시금 자신의 손으로 사과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이 정도라도 이래 참 손을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게 천만다행이죠. 앞으로 기계를 뭐 수리한다든가 이래 뭐 좀 만질 일이 있어도 5번 계기로 인해 가지고 덤벙대지 않고 신중을 기해서 절대 이런 사고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참 명심해야 되겠죠.